영국 상류층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영국인들로 가득 차 있고 1등석 예약은 석 달 전부터 마감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사 중 하나인 더타임스는 한국을 올해의 여행지로 선정했고, 영국 귀족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치안은 영국이 100년 걸려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년간 영국 항공 승무원으로 일한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영국 항공에서 15년째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런던과 아시아를 오가는 장거리 노선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1등석 승객들을 응대하는 게 제 주된 업무였고 그들 대부분은 영국 상류층이거나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15년 경력이면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히드로 공항 승무원 라운지에서 선배 승무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아시아 노선을 전담해온 베테랑이었고 저는 그분의 말을 복음처럼 믿었습니다. 에밀리, 아시아 노선 중에서 진짜 인기 있는 건 일본이야. 도쿄, 오사카 노선은 항상 만석이지. 싱가포르나 홍콩도 괜찮고. 선배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울 노선은 한산해. 1년 내내 빈자리 투성이야. 솔직히 왜 그 노선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별로인가요? 선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나쁘진 않겠지.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다들 일본 아니면 태국을 떠올리잖아. 한국은? 글쎄, 그냥 그런 곳이지 뭐.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을 그냥 그런 나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편견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서울 노선을 담당할 때마다 한산한 노선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1등석 승객이 적으면 역시 한국은 인기가 없어라고 생각했고 승객이 많으면 오늘은 운이 좋네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저는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서울 노선? 편해. 승객 적고 조용하거든. 제 말을 들은 후배 승무원들은 서울 노선을 기피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저 그런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10년 전 그 선배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열린 마음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호기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4개월 전의 일입니다. 저는 런던발 서울행 비행기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입국장이 붐볐고 특히 영국인 승객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명품 가방과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운이 좋았나 보네. 1등석이 거의 만석이었잖아.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승객이 많다는 건 제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였고 특히 까다로운 상류층 승객들을 응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여객 서비스팀 박수진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영국 항공 승무원님이시죠? 오늘 승객분들이 많으신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제안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 공항 직원이 영국 항공 승무원에게 도움을 제안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도 이런 상황 많이 겪어봤거든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긴 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초보자도 아니고.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이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몇몇 1등석 승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사는 저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물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죠? 1등석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지만 그 신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저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곧바로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네, 영국 항공 1등석 승객분들 수화물 우선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바로요. 수진은 통화를 마치고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3분 안에 수화물이 나올 겁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3분도 안 돼서 수화물이 나왔습니다. 승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제게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뭔가 의도가 있는 건가? 저는 그녀의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2달 전의 일입니다. 저는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승객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1등석 승객이 많았고 그들 대부분은 영국 상류층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동료 제임스와 함께 탑승권을 확인하며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승무원님들, 오늘 영국발 승객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30명이 넘는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 모두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혹시 의료 관광 오시는 승객분들 계시면 이 안내 책자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병원 예약 확인이나 교통편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업무에 왜 자꾸 끼어드는 거지?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희도 10년 넘게 이 일 해왔거든요. 승객 응대는 저희 전문이니까 걱정 마세요. 수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시면. 그 순간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승객들이 모두 듣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저희가 프로인데 굳이 도움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제임스의 말투가 좀 거칠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 탑승권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저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좀 웃기지 않아? 우리보다 공항 업무를 더 잘 안다는 듯이 굴잖아.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좀 오버하긴 해. 그때 1등석 줄에서 기다리던 한 승객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리처드 경이었고 항상 런던 마이너스 서울 노선 1등석을 이용하는 단골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경님, 오늘도 서울 가시는군요. 리처드 경은 무표정한 얼굴로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에밀리. 자네는 지금 실수하고 있어.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리처드 경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제임스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리처드 경 말이야. 요즘 한국 편만 드는 것 같아.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좀 특이하잖아. 비행이 시작되고 저는 1등석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 리처드 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음료를 서빙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님, 아까 그 말씀은 무슨 의미였나요? 리처드 경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자네는 지금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어. 그 공항 직원 박수진 씨였나?
그분은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근데 자네와 제임스는 그걸 무시했지. 저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경험이 많아서. 리처드 경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경험? 에밀리, 자네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나는 지난 3년간 서울을 수십 번 다녀왔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직접 봤어. 근데 자네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같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적극적인지 아나? 그들은 손님을 진심으로 배려하거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자네는 그걸 오버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리처드 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에밀리. 자네가 지금 무시하는 것들이 나중에 자네를 후회하게 만들 거야. 저는 그의 경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게이트 밖에서 수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승무원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임스와 함께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제임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진 씨 봤지? 진짜 끈질기네. 우리한테 왜 저렇게 집착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실적 때문이겠지. 공항 직원들도 평가받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리처드 경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네는 지금 실수하고 있어.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 거야.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 혹시 리처드 경 말 신경 쓰여?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노인네 잔소리였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진의 명함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 여객서비스팀 박수진 대리. 저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지 뭐. 하지만 그 나중에가 언제일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그날 밤 라운지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한국에 대해, 수진에 대해, 그리고 리처드 경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런던발 서울행 비행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승객이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1등석 승객들은 대부분 영국 상류층이었고 그들 중 몇몇은 제게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고 제 방식대로 승객들을 응대했습니다. 이륙 전 한 1등석 승객이 제게 물었습니다. 승무원님, 인천공항 도착하면 의료관광 안내 데스크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의료관광이라니,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온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에 비슷한 질문을 하는 승객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도 또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 예약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 한국 의료 관광 책자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수암을 찾는 곳에서 혼선을 빚었고 특히 의료 관광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는 승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저는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승객은 저에게 다가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등석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내가 안 돼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확인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객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 떠났고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 호텔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하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승객의 불만스러운 표정,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제 모습,
그리고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진 씨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이 의료 관광 오시는 승객분들 계시면 이 안내 책자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뒤척이며 몸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과민 반응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우연히 승객들이 까다로웠던 거고 다음엔 더 잘하면 돼. 내가 15년 경력인데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리처드 경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지? 나는 15년간 전 세계를 다녔어. 한국도 수십 번 왔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럼 왜 오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 왜 승객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지?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무심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글로벌 의료 관광 1위 국가. 영국인 한국 의료 관광객 전년 대비 300% 증가. 한국 병원 당일 검사 가능. 영국은 평균 6개월 대기.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0% 증가? 그게 사실이야?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인천공항 효율성. 또다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입국 평균 대기 시간 12분, 히드로 공항의 4분의 1 수준.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면 그럼 수진 씨가 도와주려고 했던 게 진짜였던 거야? 저는 일어나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수진의 명함을 찾았고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할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는 채널이었고 뉴스에서는 인천공항 확장 공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추가 확장 공사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 승객 증가에 대비해 입국 수속 공간을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유럽발 승객 증가?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영국발 승객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서 공항 측은 영국 항공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0% 증가. 그게 사실이면 정말 대단한 건데. 저는 다시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게이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심지어 우리가 프로인데 굳이 도움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신음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한국 언론이 좀 과장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저는 뉴스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친절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고 리처드 경의 경고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심하게, 자네들 틀릴 수도 있어.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릴 리 없어. 15년 경력인데.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보름 전의 일입니다. 영국 항공 런던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 노선 승객수 전년 대비 80% 증가, 특히 1등석과 비즈니스석 예약률이 95% 돌파. 전 승무원에게 감사 인사 전달. 저희 팀은 라운지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제임스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와, 내가 뭘 했어? 우리 방식이 통한다니까.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덕분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을 걷다가 우연히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대규모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 펜스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로운 터미널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님? 저는 돌아봤고 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어색하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승무원님. 요즘 바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승객이 정말 많아져서요.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수진은 공사 현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아, 여기 확장 공사 현장이에요. 제가 이 프로젝트 담당이거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큰 공사를 수진 씨가 담당하세요? 수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팀이 총괄하고 있어요. 곧 더 바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바빠진다고요?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요. 수진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석 달 안에 영국발 승객이 지금보다 2배는 늘어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배? 그건 좀 과장 아닌가? 수진 씨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에밀리님, 이 공사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이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영국 승객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영국 승객들을 위한 거라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영국발 승객이 급증하면서 기존 시설로는 감당이 안 돼요. 특히 의료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만들 거고 1등석 승객 전용 라운지도 확장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의료 관광 전용 공간? 1등석 전용 라운지 확장?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정도로 승객이 많아질까요? 수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약 데이터로 확인됐어요. 석 달 후면 지금보다 200% 증가할 겁니다. 저는 숫자를 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200%?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승객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요. 저는 그녀의 말에 살짝 찔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미리 준비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6개월 앞을 내다보거든요. 그게 인천공항의 원칙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앞? 그게 가능한가? 수진은 서류 뭉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저희가 분석한 영국 승객 증가 추이예요. 작년 15만 명, 올해 30만 명, 내년 예상 50만 명. 저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고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팀이 분석한 거예요. 특히 의료 관광과 치안 때문에 영국 상류층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흔들렸습니다. 의료 관광? 치안? 수진이 다시 공사 현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님, 이 공사가 끝나면 영국 승객 전용 게이트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의료 관광 안내 데스크도 5개로 늘어날 거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공사를 하다니 좀 과하지 않나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 영국 승객분들이 저희 예상보다 더 빨리 늘고 있거든요. 저는 수진과 헤어진 후 공항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 씨 말이 사실이면 우리가 완전히 틀린 거잖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항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영국인 승객 2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힐끗 쳐다봤고 그들이 읽고 있는 게 책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표지에는 한글과 영어로 한국 의료 관광 가이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뭐지? 관광 안내서인가? 하지만 자세히 듣다 보니 그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당일에 다 끝낼 수 있대. 영국에서는 6개월 기다려야 하는데. 맞아. 그리고 가격도 영국 사보험보다 저렴하고. 이래서 다들 한국으로 오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의료 관광? 그게 그렇게 큰 이유였던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 아마 관광이랑 쇼핑도 하려고 오는 거겠지.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 이거 봤어? 그는 스마트폰을 보여줬고 화면에는 더 타임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더 타임스, 한국을 올해의 여행지로 선정. 영국이 100년 걸려도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 저는 기사를 훑어보며 놀랐습니다. 기사에는 제인 멀커린스 기자의 후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다. 특히 치안과 대중교통 시스템은 영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나는 밤늦게 서울 거리를 혼자 걸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지하철은 런던보다 2배 빠르고 깨끗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순간 흔들렸습니다. 더 타임스가 이렇게까지 극찬한다고. 진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 하지만 제임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론 플레이야, 언론 플레이. 한국 정부가 돈 줘서 쓴 기사겠지. 진짜로 한국이 영국보다 나을 리 없잖아. 저는 제임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좀 과장된 것 같긴 해.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유럽 공항 혼잡도 BS 아시아 공항 효율성 검색 결과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히드로 공항 평균 입국 대기 시간 45분, 인천공항 평균 입국 대기 시간 12분, 유럽 주요 공항 고객 만족도 평균 70점, 인천공항 고객 만족도 95점, 인천공항 수화물 분실률 10만 개당 5건, 히드로 공항 10만 개당 23건.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인천공항이 히드로보다 4배나 빠르다고? 수화물 분실률도 5배나 낮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통계일 뿐이야.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틀렸다면?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수진 씨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저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지만 그날 밤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던 3달 후면 2배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그게 정말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저는 런던 자택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BBC 뉴스였고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 대기 시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평균 대기 시간은 6달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암 검진과 수술 대기 시간이 심각한 수준이며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이 비쳤고 그들의 지친 표정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며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뷰인은 60대로 보이는 영국 신사였고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찰스 웨스턴, 런던 거주, 의료 관광 경험자라고 나왔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다녀오셨다고요? 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암 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영국에서는 3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당일에 모든 검사가 끝났고 결과도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영국 같았으면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땠나요? 찰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국 사보험보다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병원 시설은 런던의 어떤 병원보다 좋았고 의료진도 친절했습니다. 솔직히 왜 진작까지 않았을까 후회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뉴스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난 영국인은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에서 의료 관광 안내를 받는 영국인들의 모습이 나왔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임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BBC 뉴스 봐. 한국 의료 관광 관련 내용 나와. 몇 분 후 제임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봤어. 충격적이야. 오늘 저녁에 라운지에서 회의하자. 저는 하루 종일 그 뉴스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히드로 공항 라운지에서 동료 승무원 5명과 함께 모였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도 다 봤지? BBC 뉴스. 한국으로 의료 관광 가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다른 승무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깜짝 놀랐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 사촌이 지난달에 한국 갔다 왔는데 건강검진이 2시간 만에 다 끝났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2시간? 영국에서는 예약만 몇 주 걸리는데? 사촌의 이야기를 한 승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병원 시설도 런던 최고급 병원보다 좋았대. 게다가 의사들이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설명도 자세히 해줬다고. 제임스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틀렸던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승무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1등석 승객들이 자꾸 한국 병원이나 치안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냥 관광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저는 갑자기 온몸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승객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답해주지도 못했잖아. 저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저는 가방에서 수진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인천공항 여객서비스팀 박수진 대리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거절했어. 리처드 경이 경고했는데 나는 무시했어. 저는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승무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에 연락해서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수진 씨가 아직도 우리를 도와줄까?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BBC 뉴스의 인터뷰 장면이 재생됐고 찰스 웨스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진작까지 않았을까 후회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의 일입니다. 저희 승무원팀은 히드로 공항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10명의 승무원이 모였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BBC 뉴스 봤을 거야. 한국 의료 관광, 치안 시스템.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무시했던 것들이지. 한 승무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승객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서울에서 밤 11시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았대요. 런던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다른 승무원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은 12시면 끊기는데.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사촌 이야기 했잖아. 건강검진 2시간 만에 끝났다고. 나는 처음엔 과장인 줄 알았는데 어제 직접 통화해봤어. 진짜였어. 영국에서는 예약만 6주 걸리는 검사를 한국에서는 당일에 다 끝냈대.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확인해봤어요. 인천공항 영국인 입국자 수가 작년 15만 명에서 올해 30만 명으로 2배 증가했대요. 그리고 더 타임스뿐만 아니라 가디언, 텔레그래프 같은 주요 언론들도 모두 한국을 극찬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에 연락해서 협력을 요청해야 해. 특히 박수진 대리님이었나? 에밀리가 명함 가지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었거든요. 지금 연락해도 받아줄까요?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해봐야지. 안 하면 영원히 모르잖아.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수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수진 대리님, 영국항공 에밀리입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이제라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밤마다 수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거만하게 굴었을까? 왜 그녀의 도움을 거절했을까? 저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히드로 공항 라운지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에밀리님,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영국발 승객이 급증하면서 공항 운영이 포화 상태거든요. 협력권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무너졌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사실상 거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답장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제임스는 이메일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나 봐. 저는 그 순간 지난 4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처음 도움을 제안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협력을 요청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리처드 경이 경고했을 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에밀리. 나는 심지어 수진 씨 앞에서 한국을 비웃었잖아. K-팝 때문이라고, 일시적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해. 저는 제임스를 쳐다봤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곧 더 바쁠 겁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정확한 예측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읽던 안내 책자. 저는 그게 관광 안내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의료 관광 가이드북이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한국은 달라.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희는 그날 밤 라운지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의 일입니다. 저는 런던발 서울행 비행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1등석에는 리처드 경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륙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님, 그때 경고해 주셨는데 제가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리처드 경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지. 자네가 지금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그의 너그러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리처드 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자네들처럼 한국을 무시했었어. 하지만 직접 가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님은 왜 한국에 가시게 됐나요? 리처드 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 나는 심장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영국에서는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 그때 지인이 한국을 추천했고 반신반의하면서 갔지. 그런데 놀랍게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영국 같았으면 6시간 걸릴 검사를 2시간 만에 끝냈고 결과도 이틀 만에 나왔어. 영국에서는 2달 걸리는 일을 사흘 만에 끝낸 거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시설은 런던의 어떤 병원보다 좋았어. 의사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했고 설명도 자세히 해줬지. 간호사들은 가족처럼 대해줬고 내가 불편한 게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어. 비용은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국 사보험 비용의 절반도 안 됐어. 게다가 치료 후 호텔에서 쉬는 동안 병원에서 직접 연락해서 상태를 확인하더군.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처드 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안. 에밀리, 나는 서울에서 밤 11시에 혼자 명동 거리를 걸었어.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더군. 영국 같았으면 3분 안에 사라졌을 거야. 한국 치안은 세계 2위야. 특히 여성 혼자 밤 걷기 안전도는 세계 1위지. 영국은? 우리는 한참 아래야. 런던에서 밤에 혼자 걸으면 누가 뭐라고 해? 조심하라고 하지. 근데 서울에서는 아무도 걱정 안 해.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리처드 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작년에 내가 갔을 때도 공사 중이었어. 수진 씨라고 자네가 아는 그분이 말하더군. 영국 승객분들이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분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올해 인천공항 영국인 입국자는 30만 명을 넘었어. 작년 15만 명에서 2배로 늘었지. 더 타임스가 한국을 올해의 여행지로 선정한 후에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금 서울행 비행기 1등석은 석 달 전부터 예약 마감이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안내 책자는요? 승객들이 읽던 그 책자요. 리처드 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의료 관광 가이드북 말이지.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야. 거기엔 병원 정보, 예약 방법, 통역 서비스까지 다 나와 있어. 영국 승객들에게 필수품이지.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처드 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울지 마. 자네는 지금 깨달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님, 한국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리처드 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에밀리. 한국은 영국이 100년 걸려도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야. 의료 시스템, 치안, 대중교통, 공항 효율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영국 의료 시스템은 평균 6달을 기다려야 해. 한국은? 당일 처리야. 영국 지하철은 12시면 끊겨. 한국은? 새벽 1시까지 운영해. 히드로 공항 입국 대기 시간은 45분이야. 인천공항은 12분이야. 이게 현실이야. 저는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르다. 한국인은 정말 달라요. 리처드 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인들은 배려와 효율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야. 그들은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면서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게 만들지. 이게 한국의 힘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야. 우리가 감탄하는 걸 그들은 원래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그 겸손함이 한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거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수진 씨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어요. 리처드 경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아직 늦지 않았어. 수진 씨에게 다시 연락해봐. 한국인들은 진심을 알아주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그리고 한국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거야.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리처드 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에밀리.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선 당연하게 일어나지. 이래서 한국이 세계인의 여행지 1위인가 봐. 어제의 일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여객 서비스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를 보고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님,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당신의 친절을 거절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에밀리님. 저도 이해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15년 경력 승무원이면서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편견만 가득했죠. 수진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리처드 경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치안, 공항 효율성.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수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발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수지는 웃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저희가 준비한 영국 항공 협력 방안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료 관광 승객을 위한 전용 라운지, 1등석 승객 맞춤 서비스, 실시간 통역 지원, 심지어 병원 픽업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석 달 전부터요. 영국 승객분들이 늘어날 걸 예상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석 달 전이면 내가 수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잖아. 그때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선 당연하게 일어나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이래서 한국이 세계인의 여행지 1위인가 봐요. 수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희는 그냥 손님들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면서도 겸손해. 저는 수진과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협력 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쯤 저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 앞으로 후배 승무원들에게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려줄게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지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해요, 에밀리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일주일 후 저는 히드로 공항 라운지에서 신입 승무원 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10명의 신입 승무원이 제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노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10년 전만 해도 이 노선은 한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왜일까요? 한 신입 승무원이 대답했습니다. K-팝 때문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물론 K-팝도 한 이유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치안, 공항 효율성. 이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영국 의료 대기 시간 평균 6달. 한국 당일 처리. 히드로 공항 입국 대기 45분. 인천공항 12분. 영국 치안 순위 세계 20위권. 한국 세계 2위. 이게 현실이에요. 신입 승무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손님을 가족처럼 대해요. 진심으로 배려하죠. 이게 한국이 특별한 이유예요. 여러분, 서울 노선을 담당하게 되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시스템을 가진 곳이에요. 한 신입 승무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저희도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승객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니까요. 교육이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세계인의 여행지 1위인가 봅니다. 역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저는 가방에서 수진의 명함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그리고 한국인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